자, 이거는 모델링은 이제 완성품은 아닌데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V-Ray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터리얼에 이제 V-Ray 매터리얼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 스미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플러그인은 데이터 스미스로 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트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익스포트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스미스 항목에서 데이터 스미스 전용으로 익스포트를 내보내는 거죠. 자동도 있는데 자동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일로 이렇게 내보내면 파일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정보 파일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에셋이 이제 맵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메시 데이터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패키징을 할 거면은 맵 데이터를 한글이나 중국말이 아닌 걸로 이제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나중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괜히 거기 이제 파일 이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종.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스크린 캡처하고 영상 찍고 뭐 그런 정도로 쓸 거라 패키징은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544로 할 겁니다. 왜 544냐면은 최신 버전이 아니고, 이 나중에 이제 매터리얼을 팹에서 받았을 때 최상위 버전은 매터리얼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낮은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자, 게임 필름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로 할 수도 있는데, 필름 블랭크 혹은 아키텍처 블랭크,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도 좀 달라요, 세팅이. 그러니까 이걸 템플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달라요. 아키텍처가 조금 더 세팅이 고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UE54 해갖고 아키 이렇게 붙여줍시다. 데스크탑에다가, 데스크탑 그러니까 C 드라이브가 이제 SSD라서 좀 더 액세스가 빠르니까 거기다 하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막상 하려니까 헷갈리네. 이게 에디터에 들어가서 미들, 저는 이제 해놨죠. 이 세팅을 영구적으로 이렇게 트루로 해놨고, 이 패닝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미스가 자동으로 로딩이 되게 세팅을 해놨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플러그인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미스 이렇게 치면은 임포터가 로딩이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걸 키고 리스타트를 눌러주시면 이제 데이터 스미스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일단 다 지워볼게요. 다 지웠죠. 그러면은 일단 HDRI를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까마니까 라이트에서 HDRI 백드로, 만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에서 HDRI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설치를 하시고, HDRI 백드로. 자, 나왔어요. HDRI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오토 익스포저가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면은 프로젝트 세팅에 가서 익스포저 해서 오토 익스포저를 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게임에서 세팅 값으로 하는 걸로 지금 체크되어 있죠. 자, HDRI를 보면은 여기 이제 반구로 되어 있잖아요. 반구 이렇게. 근데 이거를 테스트해 보면은 이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이, 그러니까 간접광이죠. 간접광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해줍니다. 1, 5. 자, 그 다음에 이게 센터 H가 아니니까 0 0 0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면이 보이죠? 경계면. 경계면이 아니라 이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얼마큼 늘려주느냐를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센터에서 합니다. 비슷하게 넣어주면 돼요. 1호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요게 팩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 경계면이 유리가 이 경계면을 칠 때 뚫려서 보일 때 얘가 반짝반짝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유리를 투과해서 보면 이 경계면이, 이 동그란 반구의 경계면이 그렇게 보이니까 얘를 0.1로 낮춰주면은 되더라고요. 근데 요건 이따 그 현상이 나타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모델링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모델링 파일에서 임포트를 해갖고 가져옵니다. 매트리얼은 포함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엑스에서 매트리얼이 세팅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겠다.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룸이라고 들어옵니다. 이게 버그가 있는데 WER 누르면은 커서가 안 나와요. 엑시스가. 그래서 G를, 게임의 G를 눌렀다가 키면은, 이 G가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아이콘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눌렀다 떼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옮겨주고 그러면 이제 HDRI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인다이렉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다이렉트가 HDRI 팩트로. 자, 여기서 일단 밖에 보이는 게 요건데 안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HDRI 백드롭이라는 게 있고, 그 하위로 스카이라이트를 포함하고 있어요. 얘하고 얘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별도로. 이게 밖에를 그냥 요 상태로 밝게 하면 밝아지면서 안에도 밝아지죠. 근데 밖에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 병풍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거를 이 스페시파이드로 큐브로 해갖고 똑같은 거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카이라이트에서, 그러니까 요게 아니에요. 요게 첫 번째 게 아니라 이 서브 항목에서 요거로 이제 인텐시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밖에 병풍의 밝기를 건드리지 않고 간접광 침투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이제 스카이라이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큐브 앵글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큐브 앵글이 바뀌면서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너무 밝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많이 어둡잖아요. 근데 이거 어둡다고 해서 다 밝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되게 가짜같이 보일 수가 있죠. 적당히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이라도 하나 넣어줄까요? 매핑은 팹에서 받으면 되는데 저는 이미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쓸게요. 팹은 이제 로그인하고 이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 4K 매터리얼 우드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요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그럼 프로젝트에서 추가하면 요 항목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켜져 있는 거 체크하고 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자, 여기 보시면은 5.4까지만 호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5.6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매터리얼을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뭐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제 매터리얼이 들어왔죠. KT, 그러니까 이게 코리안 트레디셔널 뭐 그건데. 예.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던져주면은 이제 매터리얼이 들어가니까. 우드는 뭐 요걸로 줍시다. 참고로 이 UV 스케일을 조절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제 모델링 모드에 가셔갖고 UV 그 다음에 트랜스폼 해서 이 원하는 면을 찍어줍니다. 만약에 요 면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쉬프트 누르고 추가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폼,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게 어디 갔지? 아, 얘를 나중에 찍었어야 되나 보다.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스케일 조절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됐고, 매테리얼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걸 해서 이게 요거니까 스페큘러는 없고, 러프니스도 없고, 색상은 요 조그만 거 찍은 겁니다. 요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하고, 됐네요. 아, 지금 세팅이 참. 자, 요거 프로젝트 세팅에서 엔진의 렌더링 항목에 보면은 이게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갔지? 너무 많아요, 항목이. 렌더링, 루멘 돼 있고,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서포트가 돼 있네요. 둘 다 돼 있죠. 예. 이거는 왜 돼 있냐면은 아까 우리가 템플릿을 아키텍처 모드로 했기 때문에 돼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위에 그 필름인가 그거 필름에서 블랭크로 하면 아마 요게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러블 세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에픽을 시네마틱으로, 참고로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 시네마틱 쪽으로 가면은 퀄리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GPU의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이 왼쪽으로 가면은 좀 빨라지고 대신 좀 품질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적당히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에픽으로 하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왜 이러냐. 요거 커튼, 이거는 노멀이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잠깐만, 이거를 지우지는 말고 끄고 갈까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뒤집혀 있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옆으로 빼서 씁시다. 요렇게 됐죠. 지금 침대도 요 그림자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노멀이 뒤집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터리얼을 침대 보호에다가도 이불에다가도 줍시다. 근데 변화가 없죠. 자, 노멀이 뒤집혀 있는 건 여기서 매터리얼을 투사이드 매터리얼로 이제 주면 해결이 되죠. 자, 저장을 누르는 순간 요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됐죠.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노멀이 뒤집혀 있으면 반사가 될 때, 유리에 반사될 때 얘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맥스에서 노멀을 뒤집어 갖고 뭐 다시 내보내서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지금 너무 밝은데, 너무 밝다. 그러면은 조금만 벽을 어둡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요 스카이라이트에 들어가서 자,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네요. 그러면은 다시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좀 밝게, 이걸 조금만 밝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여기 보면은 이 경계가 지금 반짝반짝하고 있죠. 유리에 이 투과돼서 보일 때. 저거는 요거를 낮춰주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없어졌죠. 그 현상이. 자, 그리고 이제 선라이트를 이제 추가를 해봅시다. 선라이트가 여기 있네. 선라이트 방향은 창문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요까지 치고 들어올까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인데 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이 있죠. 인다이렉트 인텐시티. 그래서 이거를 높여주면은 선라이트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많이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는 적당히 주고, 그러니까 선라이트의 빨간색을 인다이렉트로 많이 의존할 거냐, 아니면은 HDRI 고유의 색으로 의존을 할 거냐를 이제 정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적당하게 잘 타협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기를 조금 뭐 조절을 한다든가 뭐 별로 만질 게 없어요. 선라이트는. 그거 소스 앵글이라고 있는데 요 경계면 있잖아요. 경계면이 이게 이렇게 하면 또렷하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번져서 나오고 그러죠. 됐고, 자, 그럼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올려봅시다. 자, 포스트 프로세스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네모 박스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야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면은 이거를 키워주든지 스케일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피니트 항목을 언바운드로 해갖고 무한대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던 작동을 해요. 그걸 꼭 눌러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익스포저를 여기서 매뉴얼로 해갖고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블룸, 됐고. 근데 이거 안 쓸 거예요. 블룸 안 쓸 거고. 크로마틱 에버레이션, 피사계심도죠. 피사계심도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너무 많이 되니까 0.3 정도 주면은 적당하고. 자, 렌즈 플레이어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먹고 있네요. 자, 그러면 렌즈 플레이어가 요거잖아요. 이게 거슬리니까 이거를 0으로 놔둡니다. 됐고, 그 다음에 DOF를 많이 주고, GPU가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인데, 거리를 한 요 정도에다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 끄고, 얘 적당하게 앞에만 좀 날아가게. 그러면은 이제 사실감이 좀 이제 좀 추가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에서 색온도 좀 조절해 주시고, 조금만 이렇게.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는 세츄레이션하고 콘트라스트. 자, 이 세츄레이션 조금만 올려주시고, 조금만 1.1 정도.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가 세면 이게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필름 톤맵이 있잖아요. 필름 톤맵 높여줍니다. 그러면 사실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죠. 적당히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하이라이트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아나요. 요 빛에 닿는 부분, 요 부분이 살아나죠. 요 빛에 새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 요 위에도 지금 뭔가 빛에 새는 것 같고, 지금 저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 모델링 잡은 다음에 위아래 위치를 좀 잘 조절하면 그리드를 끄고 할까요? 아, 스냅을 끄고 이제 되죠. 자, 위에 뚜껑에서 뚜껑 혹은 옆 벽에서 빗사임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간단하게 모델링 같은 거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모델 아니면은 박스를 하나 만들어줘서 모델링으로 덮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빗사임 현상이 없어졌죠. 지금 여기 위에가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 그거는 요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이제 시네마틱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없어지고 되고. 유리가 좀 어려운데 유리를 좀 만져봅시다. 유리가 많이 어려워요. 반사하고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니까 안 켜도 작동을 하고 있겠죠, 룸에는.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 이게 문제인데, 리플렉션을 퀄리티를 좀 올려볼까요? 한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요게 반사에 대한 알고리즘인데, 이게 히트라이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반사인 것 같아요. 정반사. 아, 일단은 기본값으로 놓을까요? 그 다음에 요 켜주고, 그 다음에 정반사로 놔주고. 요 유리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거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유리가 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유리를 이해하는 게, 유리나 반사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똑같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둡나? 그러면은 콘트라스트. 자, 콘트라스트 빼고 필름 톤 맵도 빼고, 전체적인 밝기는 익스포저로 11.4 6 7 뭐 이 정도로 갑시다. 크게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 벽이 어두우니까 벽을 좀 밝게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살짝 먹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세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콘솔 명령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콘솔 명령어. 이거는 제가 올려놓을 건데, 딱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앰비언트에 가갖고 이거를 0으로 낮춰줍니다. 이 명령어를 안 내면 이거를 낮춰도 얘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낮추는 거 이렇게 명령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지? 다 한 것 같은데. 자, 자, 유리가 번쩍번쩍거리고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프레임을 계산을 할 때 한 장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계산을 해서 그걸 통계를 내 갖고선 이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수치를 많이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게 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리가 지금 반사가 약간 해상도가 낮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한 512 정도로 높여주면 반사가 또 깨끗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시네마틱 좀 높은 걸로 해서,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버벅거려요 이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리가 세로로 뾰족뾰족 하는 게 보일 텐데,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유리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주는 것 같은데, 자, 요거를 콘솔 명령어를 주면 요 세로로 번쩍번쩍 거리는 게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자, 플레이를 해봅시다. 플레이.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 익스포즈 12로. 이게 리얼타임으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이 렌더링 한 장 하려고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컴퓨터 여러 개를 묶어 갖고 네트워크 렌더링 막 이런 거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리얼타임으로 이 정도가 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